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에서 정말 좋은 정보를 좀 발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의 저희 심재윤 전무님이 왜 고성능 방화벽을 이용해야 하느냐 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에서 지금 한국 내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심재은입니다. 오늘 그 비전테크에서 주최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 조달청 나라장터 업데이트 로드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 심재은입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한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공공시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고객의 보안 사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 파트너분들, 그리고 기관 내 보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시는 고객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계획에 맞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보안 전략에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파트너분들과 고객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보안 적합성 검증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신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 공공기관 공공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2025년도까지 모두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라우드 센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유형으로 존재하는데요. 즉 공공기관의 기관이 설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일명 공클센. 그다음에 중간에 보이시는 공공 건물의 민간 설비를 이용하고 또는 민간 건물의 민간 설비를 이용해서 민간 협력형 공공 클라우드 센터가 있고요. 세 번째 오른쪽에 끝에 보시는 민간 건물에 민간이 설비 구축 운영하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 등으로 구분이 돼서 전환 및 통합 작업이 2025년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을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개의 큰 축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솔루션군이 스트라타 부분입니다. 스트라타 부분은 첫 번째 그 차세대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한 물리적인 고성능 방화벽, 그 다음에 가상 방화벽, 그 다음에 컨테이너용 고성능 방화벽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리즈마는 원격에서 접속하는 단말을 보완하는 SEAS, 요즘에 한참 화두가 되는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컨테이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차세대 또는 개발 프로젝트, SI 프로젝트들이 일어나면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툴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머레어를 잡아주는 프리즈마 클라우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차세대 단말 보안, 그 다음에 실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XDR이라는 솔루션이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그리고 최근에는 팽창하는 사이버 관제센터의 그 자동 위협 대응 시스템, 일명 SOA라는 솔루션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정부의 클라우드 센터 전환 및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작업에 있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사업 파트너임을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에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 공클센 추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왜 고성능 방화벽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해커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격을 하며 포트가 막혀 있으면 우회해서 목적지에 침투를 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차단함으로써 기관 내 오가는 전체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완벽한 침입 차단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화벽은 IP, 포트가 아닌 사용자별로 정책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써 보안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며 암호화된 SSL 트래픽 역시 식별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안 기능인 QoS, DDoS, DLP, 파일 블로킹, 파일 트랜스퍼 등을 방화벽에서 수행함으로써 해커들의 공격의 표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통념이기도 한 방화벽이 그저 최전단에서 IP나 포트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이러한 보다 실제 보안 레벨, 공공기관의 보안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안 기능들이 이네이블이 돼서 동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고성능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EDL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DL 기능이란 뭐냐면 국가에서 차단해야 되는 유해 사이트, IP, URL, 도메인 등을 선제 방어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SDN이 적용된 망이나 클라우드 센터에서도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보보호 시스템, 고성능 방화벽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자체를 포함한 중앙정부, 원회, 공단 공사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 고성능 방화벽 도입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도식한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 검증 결과를 받은 후 운영하면 되는 거죠. 현대 국내에서는 150여 개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고성능 방화벽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도입 사례가 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보안적합성 검수는 이미 수요기관에서 진행한 사례가 많아 번거로움은 없어요. 오히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고성능 방화벽 도입으로 인해 기관 내 보안 레벨은 한층 높아져서 예상치 않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비전테크 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제품으로 국내 공공기관에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한 전략적인 파트너사 리스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세종, 대전, 전라,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별로 독점 파트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 파트너들은 향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 전략과 함께 국내 공공시장 및 민수시장을 공략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신규 파트너들이 본인들이 잘 관리하고 계시는 고객사의 공공기관의 사업을 디벨롭하게 되시면 이분들이 그 기술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전략 파트너사들은 지자체 고객사들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면서 사업 실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너 및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 사례로 본
방화벽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당사 공공기관 컨설턴트인 고재훈 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공공 어카운트를 담당하고 있는 SE 고재훈입니다. 이번 세션은 실제 우리 공공 고객분들이 팔로알토 고성능 방화벽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보안을 강화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고성능 방화벽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전제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성능 방화벽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고성능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스루풋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교하고 복잡한 외부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레이어 7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위협을 차단하는 보안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능과 기능이 필요하고 그거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기술 그리고 굉장히 하이라키컬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네트워크 처리 성능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텐지를 처리할 수 있다, 텐지 스루풋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도 L7을 전부 본다라고 설정을 하면 원지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팩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지 스루풋을 처리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이라면 고성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팔로알토가 말하는 고성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L7을 모두 분석하는 처리 성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성능 방화벽이라고 말하는 수 있는 것은 팔로알토 방화벽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고성능 방화벽의 차별점이 과연 어떤 건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고성능 방화벽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점 위주로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 사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화벽이라고 말하는 건 IP 포트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화벽을 말해요. 그런데 현재 그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IP 포트로는 이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넘어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80 포트나 43 포트가 예전에는 HTTP, HTTPS라고 하는 HTML 문서만 주고 왔다 갔다 했던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포트로 제어가 가능했죠. 포트 이퀄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80443으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로 무언가를 제어한다, IP로 무언가를 제어한다 라는 건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 거고, 저희는 그 어플리케이션 제어에 대한 기술을 차근차근 계속 발전을 시켜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의 제어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라는 거고, 아까 처음에 고성능 방화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려면 L7까지 봐야 되고, L7을 제대로 보려면 사실은 이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개발해서 최적화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팔로알토가 거의 유일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경쟁사도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다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육박하는 이유입니다. 팔로알토 방화벽이. 경쟁사는 단순히 IPS 시그니처에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넣어서 자, 어플리케이션 제어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그니처만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제어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 트래픽의 어떤 특정한 값을 보고 이 트래픽이 이게 속해 있으니까 얘는 이거야 라는 식의 거의 추측에 가까운 제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걸 제어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이 어플리케이션 통신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만 통신하고 나머지는 백도어와 같은 이상 트래픽들은 전부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IPS 시그니처로 어플리케이션 제어한다? 이거는 반쪽짜리, 반의 반쪽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무늬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플리케이션 제어라고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할 거야, 차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주 1차적인 개념인 거고요. 진정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 제어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허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다른 이걸 통해서 혹은 얘를 경유해서 혹은 얘와 관련된 트래픽이 악성 행위를 하거나 백도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원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에서 다 보면서 다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팔로알토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입니다. 이게 경쟁사와 확연히 차별되는 기능이고 반드시 보안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차별화된 기능, 어플리케이션의 차별화된 기능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기반의 보안 정책 적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IP가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꽤 오래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IP 뭐 10.1.1.1 얘는 누구야? 10.2는 누구야?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런 정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왜냐? 공공 쪽도 이제 무선랜 같은 사용들이 많아지고 또 공공 쪽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선랜을 사용하면 IP를 고정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DHCP로 IP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용자와 IP를 매핑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자 기반 ID,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IP가 아니라 사용자 이름, 이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 AD가 됐건 낙이 됐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인증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정보, 사용자 유저 아이디 뭐 이런 거로 매핑을 시켜놔서 실제 통신하는 사용자의 IP가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는 누구야? 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주고 혹은 이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으로 정책을 주게 되면 그룹이 계속 바뀌어서 그룹의 사용자가 계속 바뀌더라도 관리자는 계속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룹 계정 그대로 정책들 그대로 둬도 바뀌지 않고 계속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용자 기반의 보안 정책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벤더들이 우리도 다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에요. 다양한 요구가 있고요.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성능적인 이슈부터 포함돼서 실망에 적용했을 때 많은 문제들을 아마 고객분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팔로알토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아이디 기반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네요 라는 이야기가 실제 엔터프라이즈만 쪽 이제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아이디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팔로알토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 쪽도 이 니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 찬스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고성능 방화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성능 방화벽이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전통적인 방화벽 기능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옵션들을 추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방화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구독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방화벽을 구매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유저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자랑하는 기능들은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공격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화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네트워크 때문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방화벽을 쓰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외부 위협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걸 인지하시면 하는 일은 결국 그거에 맞는 제품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제품을 추가하는 건 결코 투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쉽게 라이센스 추가만으로 계속 보안 제품이 추가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URL 필터링이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DNS 보안이라든가 IoT 보안이라든가 DLP라든가 뭐 SD-WAN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지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장비 더 살 필요 없이 팔로알토 방화벽을 이미 기투자하셨다면 그냥 단순히 라이센스 추가만으로 그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관리 툴 안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투자 보호가 되는 거고 관리자는 관리가 편해지는 거고 굉장히 하나의 룰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안 정책들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경쟁 제품과 확연히 구분되는 세 가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객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보안의 밸류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걸 가지고 실제 공공적 고객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례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해를 좀 구하자면 저희가 어카운트 네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A00이나 B00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니즈를 분명히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기존의 방화벽을 레거시 방화벽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보안 기능 확인서라든가 아까 우리 앞전에 심지은 전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뭐 다 있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허들을 넘어서 다 넣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화벽이 아닌 거죠. 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용으로 보는 제품이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레거시 방화벽 그 위 상단에 L2 모드, 그러니까 VWire 모드라고 해서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들어가서 앞단에서 먼저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해서 위험 요소들을 다 차단하는 정책들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방안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방화벽을 이제 대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마도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뭐 CC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들어가요? 뭐 보안 인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썼고요. 실제 이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해서 실제 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되어지는 로그들이나 분석 정보들만 보면 정말로 제대로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기반 인증을 실제로 구현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큐어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인데요. 그래서 이제 락을 쓰고 계시고 그 락에 있는 인증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팔로알토 연동을 해서 실제 무선레인 접속하면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사용자 기반으로 정책을 적용해서 구성하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고, 실제 이 구현이 제대로 되는 방화벽이 없어서 유일하게 되는 방화벽이 저희 방화벽이었기 때문에 팔로알토가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EDL 기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EDL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서드파티 분석기관에서 IP라든가 URL이라든가 도메인 정보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방화벽에 넣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화가 보통 안 돼 있어서 수동으로 정책을 넣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HTTP나 HTTPS에 있는 이제 분석 기관에서 제공된 그 URL이나 도메인 정보들을 다이렉트 우리가 알아서 갖고 와서 정책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고객분들이 이제 이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 기능 하나만으로 고객분들이 팔로알토를 구매하신 고객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드라이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비즈니스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이내믹 어드레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드레스, 그러니까 IP를 만들 때 오브젝트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룹이라고 하죠. IP 그룹을 막 넣어서 이제 풀을 딱 만들어요. IP가 10개, 20개, 100개를 다 넣고 이 정책은 여기에 딱 적용을 하는데 다 수동이죠. 근데 이거를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다이내믹 어드레스 그룹이에요. 여러 가지를 연동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저희가 저희 방화벽에 찍히는 로그에 있는 항목들을 긁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에 찍힌 IP를 긁어와서 매핑시켜서 어드레스 그룹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SSL 복호화 오류가 나서 이거를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IP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류가 나면 로그가 찍히거든요. 그 로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IP를 SSL 예외 처리 정책에다가 넣어버리면 관리자는 이제는 더 이상 SSL 예외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이 정책만 딱 넣어놓게 되면 알아서 SSL 그 디크립 에러가 나서 차단되는 사이트가 없고 바로 예외 처리가 바로바로 되고, 관리자는 이것들을 뭐 따로 서치할 필요도 없고, 뭐 저희 같은 이제 유지보수 업체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이거 때문에 뭐 데이터를 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굉장히 유연한 구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활용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라이센스 추가만으로 아까 손쉽게 기능들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공공기관 분들은 URL 필터링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기존의 URL 필터링도 많이 쓰시지만, 기존의 URL 필터링 국산 장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 방화벽의 정책에서 한 번에 URL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거든요.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방화벽 정책 안에 이 사용자 혹은 이 룰에 특정한 URL 정책들을 딱 넣게 되면, 허용 차단 정책들 그대로 넣게 되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나 이런 것들 다 연동하게 되면 사용자별 부서별로 알아서 URL 필터링 정책들을 넣게 되고, 아까 EDL 기능처럼 외부에 있는 URL 리스트를 갖고 와서 커스텀하게 넣고 EDL 기능까지 연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정책에서, 하나의 정책 화면에서 이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유연하게 정책들을 쓰고 원하는 대로 보안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능들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거는 제가 끝나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VCS 기능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하나의 방화벽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돼서 두 개의 방화벽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어떤 저희 대학교 쪽에서 쓰시는 기능인데, 대학교 쪽에서 실제 방화벽이 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DMZ 존이 있고 뭐 DB 존이 있고 앱 존이 있고 다 존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방화벽이 중간에 하나 있고, 근데 존마다 방화벽을 넣어야 된다라고 보안 심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화벽을 다 사서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객분께서 저희 방화벽을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디비전 어플리케이션을 다 이렇게 버추얼 방화벽으로 쪼개가지고 논리적으로 나눠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보호가 된 거죠. 방화벽을 더 살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방화벽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그런 보안 심사를 넘겨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지금 고성능 방화벽을 통해서 현재의 위협들, 랜섬웨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것들을 하이라키컬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먼저 앱 아이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철저하게 상단에 있는 트래픽들을 먼저 차단하고 제어를 하게 된다면 하단부로 내려가는 기존에 있는 보안 제품들까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상단에서 방화벽이 많이 걸러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투자한 기투자 보안 제품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팔로알토 고성능 방화벽의 하이라키컬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 이미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달 총판인 비전테크와 함께 고객분들한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요 두 가지는 빨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oT 보안이 이 공공적으로 굉장히 지금 니즈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IoT 보안이라는 건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IoT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센서라든가 뭐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CCTV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IoT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라이센스를 방화벽에 그냥 추가만 하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경쟁 제품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공 쪽 그 사업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비교 우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면 그리고 아니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면 저희 쪽과 이야기를 하시면 좀 많은 좋은 소스들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 쪽에서도 지금 자가망 5G에 대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고객의 무선 랜 대신 보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5G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보안이 필요해요. 사업자분들이 보안 모듈을 뭘 쓸까라고 고민하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팔로알토의 5G 보안 모듈이 가장 적합하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나 혹은 비즈니스 찬스나 혹은 니즈가 있으시다면 또 이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이제 클라우드 센터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VM웨어와 같은 버추얼 시스템들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니즈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는 이 고성능 방화벽을 VM 형태로 혹은 컨테이너 형태로까지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또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나 기회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이사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비전테크가 그 나라장터에 2021년 3월 말부터 나라장터에 좀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21년 사업 실적하고 22년에 어떠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와 좀 간략하게 파트너 현황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보시는 화면은 그냥 간단하게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지금 바로 나라장터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로 조회를 하시면은 지금 5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센터급부터 해서 일단은 지점용 엣지 장비까지 좀 돼 있고요. 금액은 제한하시는 거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일단 사업 실적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들은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발주가 들어온 사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그다음에 전력거래소, 남방공사, 부산신항만 주식회사가 좀 있고요.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인데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뭐 보안 적합성 검증이라던가 이런 수행을 대행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국산 장비를 지금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랑 이제 정부기관에 이제 도입하는 거에 의미가 좀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일단은 좀 다다음 장표에 이제 구축 사례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21년에 작년에 저희 이제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시장 화면을 좀 잠깐 넣었고요. 지금 좌측에 우리 저기 심재훈 전무님 화면 보이시고 그리고 우수 파트너사인 DPOU의 유대호 부장님 화면입니다. 지금 참석을 하셨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시장 화면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사례 간단하게 지금 앞서 고재훈 이사님이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1년에 이제 구축 사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역난방공사인데 지금 고객의 니즈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 영향으로 다 정부기관은 일정 그 직원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고 모바일 외근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외부 사용자에 대한 그 방화벽 정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고 싶다. 예, 이런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지금 밑에 구축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망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트래픽이 들어오는 데에 대한 고성능 방화벽이 좀 필요하다는 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좀 뭐 구성도나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거는 좀 대입이라서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VDI 쪽 다 이제 그 재택근무를 위해서 VDI 구축을 했는데 그쪽 사용자에 대한 방화벽 관리를 저 팔랄토 네트워크스의 그 유저 아이디 연동을 통해서 손쉽게 방화벽 그 정책 관리가 좀 가능한 이런 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장터를 통해서 총 8대를 지금 구매를 했고요. 예, 금액은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금액적인 부분도 꽤 좀 있는 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크게 이제 좀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비전테크가 이제 부산 쪽에 이제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라던가 부산시 산하기관, 뭐 시설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교통공사 쪽에 지금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지역난방공사가 또 있네 하실 텐데요.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이미 지금 추가 사업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좀 장비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파노라라는 저 이제 통합 관리하는 저런 솔루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 사업을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주요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오픈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이트도 있어서 지금 일부분만 좀 보여드리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는 지금 저희가 그 아까 심재원 전무님이 그 전국의 전략 파트너사 현황을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전략 파트너사를 포함한 지금 저기 비전테크에서 팔로알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파트너사 현황을 지금 나열한 건데 원래는 지금 뭐 전략 파트너사라던가 작년에 좀 성과가 좋았던 좀 그 사이트를 좀 볼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좀 잘 구별이 안 가실 거예요. 지금 해상도 문제로 좀 이런 부분인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가시성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전체로 하면 한 210여 개 지금 파트너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세미나를 할 때는 이런 그 두꺼운 글씨 파트너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발표할 거는 지금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 비전테크 대표님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매진말을 좀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진말을 지금 좀 바로 좀 재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테크 대표 이승우입니다. 올해 첫 번째 열리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전국 로드쇼를 기획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파트너사 및 고객사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벌써 저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방화백을 조사 등록되은 지 만 1년째가 되어 갑니다. 21년도는 팔로알토 매출 12억을 달성했고 대수로는 25대가량 납품이 되었습니다. 나름 1년 차치고는 괜찮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22년은 좀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비전테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는 파트너사와 고객 여러분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이 좀 말씀하신 골자는 21년 이제 주 팔로알토 실적에 대한 숫자하고 이제 향후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질문사항 있으면 설문에 질문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신 것들은 그 이메일로 해서 동부 전송 모두 회신해 드리겠습니다.